이번에 또 개발통 영상이 공개됐습니다. 저번에 했듯이 이번에도 쿠폰 먼저 보고 가시고요. 좀 요약해서 보고 저도 코멘트해보고 이렇게 진행을 할 건데요. 우선 상반기 업데이트 소식입니다. 3월에는 밸런스 패치, 그것도 데미지 위주로 하는데 일부 캐릭터는 하향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아마 지금도 다들 OP라고 말하는 체른이나 라티아 정도로 예상이 되고, 또 리시타도 저번에 테스업 내용이 본 서브로 오면서 하향이 예정되어 있고요. 4월에는 드레스룸의 스킬이 업데이트 됩니다. 클론 아바타 박스 추가, 염색 팔레트 확장과 염색 슬롯도 5개로 늘고, 또 드레스 포인트에 따라서 타이틀, 문양, 춤까지 얻을 수 있다고 하는데, 커뮤니티 같은데 보면 가끔 올라오는 본캐 아바타를 본캐한테 복제해서 염색 슬롯을 더 늘리고 싶다라는 이야기에 대한 답변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또 춤은 현재까지는 자기 캐릭터가 갖고 있는 고유의 춤, 혹은 인연 캐릭터랑 5단계 100%를 달성해서 얻는 방법밖에 없었는데, 이제 드레스룸에서 완전 새로운 춤을 얻을 수 있다는 거겠죠. 또 성장 구간 개선이 업데이트 될 거고, 캐릭터 닉네임 초기화가 진행이 되는데, 이건 아마 오랫동안 접속하지 않은 사람들의 닉네임을 초기화한다는 것 같습니다. 성장 구간도 나와봐야 알겠지만 메인 스토리만 밀어서 레벨업하는 현재의 구조를 바꾸는 걸 수도 있고요. 5월엔 신규 레이드가 나옵니다. 브레스와 관련된 보스, 아마 스랭이겠죠? 아주 약간의 스포일러지만 발로르의 특근들 중 셀레는 이미 격파, 브레스도 격파, 라우라도 결사대에서 이미 격파했으니 남은 건 탈티아랑 스랭밖에 없는데, 브레스의 사망으로 이성을 잃은 보스몬스터라고 했으니 사실 스랭밖에 없을 것 같긴 합니다. 또 아일라어 개편과 최고 레벨 확장이 있는데, 아일라어는 그렇다 치고 최고 레벨은 이따 뒤에서 이야기해보도록 하겠습니다. 6월에도 캐릭터 밸런스 패치가 있는데, 이때부터 드디어 유틸리티를 개선하게 됩니다. 어떤 캐릭터가 받게 될지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지만 좋은 결과 있으면 좋겠죠. 또 이때 인사이드 시스템 개선, 그리고 가문명이 들어오게 됩니다. 원하는 가문명, 닉네임 먹으면 좋겠죠. 7월에는 신규 캐릭터, 골든타임 이벤트, 또 캐릭터 닉네임 거래 이벤트가 있습니다. 닉네임 거래 이벤트는 과거에 메이플에서 했던 이벤트를 가져온 느낌인 것 같고, 신규 캐릭터는 초면은 아니라는 점, 특정 영웅과 인연이 있다는 점이라는 걸 봤을 때 캐릭터 배경 스토리에서 나온 인물들 중 하나인 것 같은데, 사람들이 제일 많이 예상하고 있는 건 소우의 배경 스토리에 나온 친구 신마의 딸인데, 마침 소우는 아직 인연 대상이 없다는 점, 또 스토리에서도 최근까지 소우가 있던 주점에서 엇갈린 것 등의 근거가 있습니다. 물론 실제로 나와봐야 알겠지만 말이죠. 또 피오나의 인연 스토리에서 나오는 진아라는 캐릭터라는 예상도 있습니다. 5월에 120레벨로 최고 레벨이 확장되면서 여러가지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우선 120레벨 아이템 제작입니다. 두 가지가 필요한데, 첫 번째로는 최고 단계의 전문기술 숙련도입니다. 전문기술은 지금 최대 숙련도가 399인데 업데이트 이후 399 숙련도 때 수행 가능한 승급 퀘스트를 제공하고, 이 퀘스트는 120레벨 레이드를 갈 수 있는 캐릭터만 깰 수 있게끔 만든다고 합니다. 이렇게 퀘스트를 깨야 열리는 최상위 기술은 캐릭터 고유의 기술이라 부캐들과 공유할 수는 없지만 본캐가 부캐들의 장비를 만들어주거나 거래소에서 장비를 사는 건 되는 것 같습니다. 개발자 노트에 올라온 Q&A 내용을 참고하면 굳이 본인이 전문 기술을 다 올릴 필요 없이 거래소에서 사거나 다른 유저에게 제작을 의뢰할 수도 있는 것 같고요. 또 이런 방법을 이용해서도 뒤에 나올 120제 장비를 업그레이드 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또 혼자서 장비를 제작하고 싶다면 부 캐릭터를 육성하는 게 도움이 될 수도 있다고 하는 게, 아마 제 추측이지만 캐릭터마다 올릴 수 있는 최고 기술은 하나씩 밖에 없고, 또 전문 기술을 통해서 만들 수 있는 장비는 한정적이죠. 그러니까 제 델리아는 세공을 다 찍었는데, 이 세공으로는 오르나에서 크로스건, 헤비캐넌을 만들 수 있는 것처럼 다른 전문 기술에서만 얻을 수 있는 장비가 있기 때문에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것 같습니다. 제 델리아는 세공을 배웠으니 제 부 캐릭터는 다른 전문 기술을 올려야겠죠. 두 번째로 필요한 건 소재 합성이 끝난 15강 오르나 장비입니다. 120레벨 장비는 공해제 수치 상관없이 풀 소합 15강 오르나 장비가 필요한데, 이렇게 만들어진 120레벨 장비는 일반 등급의 아이템으로 제작이 됩니다. 120레벨 장비는 강화 단계를 완전히 삭제하고 순서대로 일반, 초급, 중급, 고급, 레어, 전설 등급을 가지게 됩니다. 등급을 업그레이드하기 위해서는 여러가지 재료가 필요하고, 당연히 이 중에는 전문 기술에서만 얻을 수 있는 아이템도 있고요. 또 120레벨 일반 장비는 풀소합의 15강 오르나 장비보다 더 좋은 성능을 가지고 있어서 전처럼 상위 레벨의 장비를 만들었지만 소재 합성과 강화가 모자라서 기존에 끼던 장비가 더 좋은 현상을 막는 겁니다. 오르나 장비를 120레벨 장비로 계승할 때 공해제 수치는 그대로 올라가지만 120레벨 장비를 만든 후에도 원래 오르나 장비의 공해제 상한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무기는 5000이죠. 5000까지는 미지의 조각을 이용하고, 그 이후 120레벨 장비의 공해제 하한선부터는 신규 재료 아이템을 사용하게 되는 겁니다. 여기에 개발자 노트를 참고하면 오르나 장비를 120레벨 장비로 계승할 때 정령 합성과 품질 계승은 고려하지 않고 있고, 인챈트는 추출룬을 사용하니 안하냐에 따라서 결정된다고 합니다. 또 120레벨 장비부터는 기존처럼 무기와 방어구가 한 번에 풀리는 게 아니라
무기 등급과 방어구, 액세서리가 한 피스씩 풀리게 됩니다. 개발자 노트를 보면 맨 처음에는 무기 초급 단계, 그리고 머리 전설 등급까지, 또 수호부가 풀리고 그 다음에는 무기 중급 단계, 다리 전설 등급, 또 귀걸이가 풀리고 이런 식인 거죠. 무기는 방어구가 나올 때마다 한 단계씩 등급이 풀리지만 방어구는 처음 나올 때부터 모든 등급이 해제된 채로 나오기 시작합니다. 레이드에서 기둥이 나와도 머리나 무기 봉인대님은 가격이 얼마 하지 않기에 그런 현상을 늦추기 위해서도 있는 것 같고요. 개발자 노트를 보니 무기나 방어구 업그레이드 할 때는 확률이 아니라 재료만 있다면 실패 없이 바로 업그레이드 되는 것 같습니다. 또 이제 전문 기술을 통해서 120레벨 장비의 외형을 아바타로 만들어서 제작할 수 있게 되었고 120레벨 장비만이 아니라 기존의 장비들도 아바타를 제작할 수 있도록 전문 기술의 사용처를 늘린다고 하고요. 코어 부스트 시스템이 나온다고 하는데 레이드에서 하루 약 10번까지 기존보다 훨씬 많은 양의 코어와 골드를 수급할 수 있게끔 한다고 합니다. 히어로 플러스는 출장 횟수가 2번씩 들어가니까 아마 이것도 2번씩 기회를 쓸 것 같네요. 투데이 전투와 기간 미션, 길드 던전 등 기존에 잘 바뀌지 않았던 보상들을 120레벨에 맞게끔 조정을 하게 됩니다. 길드 던전은 보상이 자르딘 강철 아니면 앰플 추출권이라서 잘 안가는 사람도 있었던 걸 생각하면 좋은 패치인 것 같고 또 기사단과 스페셜 던전도 플레이 레벨 변경과 함께 보스가 바뀔 예정이라고 합니다. 이제 기사단에서 용 3마리를 안 봐도 되는 거죠. 굿. 이렇게 많은 이야기가 있던 제발톡이었습니다. 확실히 옛날에는 편의성 패치 위주였다면 이번에는 업데이트라는 느낌이 나는 패치들인 것 같았습니다. 오늘 영상 여기까지입니다. 구독과 좋아요도 눌러주시고 안녕.